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8월 7일, 바로 내일이죠. 같은 날 나스닥에 상장하는 두 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티커는 FLY고요. 그리고 화이트 파이버, WYFI,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두 회사 모두 각자 분야에서 시장의 기대가 정말 뜨겁더라고요. 특히 상장 첫날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 화려한 이야기 이면에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도 상당히 명확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상업용 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는 정말 엄청난 업적을 세웠죠. 이건 뭐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재무 상태를 보면 여전히 상당한 손실을 기록 중이거든요. 그리고 발사 성공 기록, 이것도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달 착륙은 성공했는데 돈은 계속 까먹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화이트 파이버, 이쪽은 이제 AI 붐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지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가 좀 높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모회사와 관련해서 변동성 위험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양면성을 청취자분들께서 균형 있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FLY부터 시작해 볼까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니 해도 이 회사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민간 기업 최초의 달 착륙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상징성이 크죠. 네. 투자자들한테 이제 정말 우주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 회사가 그 중심에 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스토리를 제공하니까요. 이게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내러티브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든요. 게다가 구체적인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주 잔고가 벌써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특히 그중에는 나사와의 계약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건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억 달러라는 수주 잔고 규모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어느 정도 제공해 주니까요. 그리고 나사라는 이름값 있는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하지만 그 수주 잔고의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 10억 달러가 넘는 수주 잔고 중에서 무려 92%가 단 5개의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92%요? 5개 고객한테서요? 와, 그럼 좀 심하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이 주요 고객 중 단 하나라도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회사 전체의 매출에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높은 고객 집중도는 분명한 위험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한두 고객의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1분기 매출이 5,5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72%나 급증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장세죠, 외형적으로는요. 572% 성장. 엄청나네요. 그럼 수익성도 곧 따라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같은 1분기 동안 순손실이 6,0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출보다 손실이 더 큰 거죠. 네. 매출이 5,590만 달러인데 손실이 6,080만 달러요. 와. 네. 그리고 2024년 연간 순손실은 2억 3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덩치는 빠르게 키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태우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은 아직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아무리 성장성이 좋아도 계속 이렇게 손실만 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레짓 같은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가 너무 크다. 아직 돈도 못 버는데 기업 가치 평가는 너무 비싸다. 이런 비판들이죠. 커뮤니티 반응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게 바로 발사 성공률입니다. 지금까지 파이어플라이가 총 6번의 발사를 시도했는데 그중에서 성공한 건 단 2번뿐이에요. 6번 써서 2번 성공이요? 성공률이 33%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우주 발사라는 게 원래 어려운 기술이고 신생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낮은 성공률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발사 실패는 단순히 로켓 하나를 잃는 걸 넘어서 고객 신뢰도 하락이나 향후 수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긴 고객 입장에서는 내 소중한 위성이나 화물을 성공률 낮은 로켓에 싣고 싶지는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정말 최상위 투자은행들이 이번 상장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후에 공모가 범위도 기존 35달러에서 39달러였는데 이거 41달러에서 43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건 기관들이 그래도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뉴스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대표 주자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월가의 최고 IB들이 주관사로 나섰다는 점,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들이 파이어플라이의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역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유명 IB가 주관하고 공모가가 상향 조정된 IPO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 IPO의 경우 초기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좀 과열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유사한 우주기업 IPO 사례를 한번 보면요. 보이저 테크놀로지스 VOYG라는 회사가 있었죠. 이 회사도 상장 첫날 주가가 82%나 폭등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82%요? 와, 대단했네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주가가 30% 가까이 하락하면서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초기 급등세가 꺾이고 나니까 결국에는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중요해진 거죠. 파이어플라이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장 초기 반짝 상승 이후에 다시 펀더멘털 점검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화려한 데뷔 이후에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 명심해야겠네요. 위험 요인도 확실히 만만치 않군요. 네,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타자 화이트 파이버, WYFI로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는 뭐니 해도 현재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AI 열풍,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AI 테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동력 중 하나니까요. 특히 엔비디아 GPU를 기반으로 하는 고성능 컴퓨팅, HPC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 같은 아주 복잡한 연산 처리의 필수적인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곡괭이를 파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려고 할수록 이런 고성능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화이트 파이버는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매출 성장세를 보면 이게 그냥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2023년에는 아예 없었는데 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4,570만 달러로 수직 상승했어요. 그리고 2025년 1분기에는 그 성장세가 더 가팔라졌다고 하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속도 아닙니까? 네, 1년 만에 매출이 0에서 4,570만 달러로 뛰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성장 속도입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2025년 1분기 성장세가 더 가팔랐다는 점도 향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고요. 비트 디지털, BTBT라는 상장사에서 분사된 회사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운영 노하우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네, 모 회사로부터 분사되었다는 점은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 기반이 닦여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왕립은행, RBC라고 하죠. 여기서 6천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그것도 비석성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비희석성이라는 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만큼 사업 모델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비해석성 자금 조달 성공은 분명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회사가 주식 발행 없이, 즉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운영 자금을 확보했다는 의미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에서 이 회사의 사업 전망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런 성장세와 자금 조달 능력까지 보여줬으니 화이트 파이버의 성장 잠재력은 정말 확실해 보이는데요. 성장 스토리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역시 여기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건 역시 밸류에이션, 즉 가격입니다. 가격이요?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약 5,600만 달러 정도인데요. 예상되는 시가총액은 5억 5,8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걸 주가 매출 비율, PS로 계산해보면 대략 10배 정도가 나옵니다. PS 10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술주, 특히 아직 수익성이 제대로 나지 않는 성장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AI라는 테마 프리미엄이 붙어 있고 미래 성장 기대치가 높게 반영된 결과겠지만 현재 실적 대비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거죠. 참고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순이익은 197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줄은 5,600만 달러인데 순이익은 200만 달러도 안 된다. 이것도 좀 수익성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성장주 초기 단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PS 10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만약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꺾이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성장 기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는 위험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장점으로 언급하셨던 모 회사, 비트디지털, BTBT 관련 리스크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BTBT라는 회사가 원래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이름에 비트가 들어가는 거 보면 혹시 암호화폐?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채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BTBT가 IPO 이후에도 화이트파이버의 지분을 무려 77.6%나 보유하게 됩니다. 77.6%요? 거의 절대적인 지분율이네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화이트파이버의 주가가 자체적인 사업 성과나 펀더멘탈 외에도 모 회사인 BTBT의 주가 움직임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거나 BTBT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면 화이트파이버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주가가 같이 폭락할 수 있는 거죠. 아, 소위 꼬리표 리스크 같은 거군요. 암호화폐라는 변동성 큰 자산과 엮여 있다는 게 불안 요소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레딧 같은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YFI 자체의 AI 사업보다는 이 BTBT와의 연관성을 주목하는 글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BTBT의 암호화폐 관련 전략과 엮어서 분석하거나 심지어는 YFI가 제2의 밈 주식이 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들도 있고요. 밈 주식이요? 그러면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냥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 회사의 성격과 높은 지분율 때문에 투자자들이 YFI를 순수한 AI 인프라 기업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주가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리스크 포인트네요. 그리고 유사한 AI 인프라 관련 IPO 사례를 보면 코어위브, CREV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도 상장 전에 AI 관련주로 엄청난 기대를 모았었죠. 네, 기억납니다. 코어위브. 근데 막상 상장하고 나니 공모가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내리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어요. 화이트파이버 역시 이런 극심한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어위브도 그랬군요. 상장 전 기대와 실제 상장 후 움직임이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로 덧붙이자면 현재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화이트파이버에 대한 논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이어플라이에 비해서는 언급량이 현저히 적어요. 아,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주 탐사라는 테마보다는 덜 직관적일 수도 있고 모 회사가 암호화폐 기업이라는 점 등이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좀 생소하거나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는 상장 초기에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초기 거래량이나 유동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국내 관심도가 낮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변수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두 회사, 파이어플라이와 화이트파이버. 종합적으로 보면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파이어플라이는 우주 탐사라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화이트파이버는 AI 혁명이라는 현재 진행 중인 거대한 시대적 흐름의 핵심 수혜주라는 매력이 있죠. 나 스토리 자체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현재 주식시장이 AI나 우주 같은 이런 혁신적인 성장 테마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 모두 상장 초기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맞습니다. 상장 초기, 특히 첫날에는 이런 기대감과 테마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오늘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그 화려한 스토리 이면에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험 요인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아직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특히 파이어플라이는 막대한 손실을 지속하고 있고요. 또 두 회사 모두 현재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건 미래 성장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파이어플라이는 소수의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위험이 있고, 화이트파이버는 암호화폐 기업인 모 회사, BTVT와 엮여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파이어플라이는 낮은 발사 성공률이라는 기술적인 허들도 아직 넘어야 하고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 반응도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었고 유사 IPO 사례들도 초기 급등 후에 조정 가능성을 보여줬었죠. 네, 정확합니다. 보이저 VOIG나 코어위브, CRW위처럼 상장 첫날의 뜨거운 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장 당일 거래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높은 변동성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박을 노리고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무엇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험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장 초기의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투자는 분명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만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파이어플라이와 화이트파이버의 장단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잘 따져보시고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성향과 원칙에 맞춰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 분석 내용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며 오직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전달해드린 정보 중 일부는 AI를 활용하여 생성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이어플라이와 화이트파이버 IPO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